뉴스의 중심, 워싱턴 나우. 안녕하세요. 정인설의 워싱턴 나우입니다. 이번 주는 푸틴의 저격수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란의 핵협상 여부를 중심으로 이번 주 주요 증시 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해처모유의 시대입니다. 국제사회에선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우방도 없다라는 이 금언이 떠오를 수밖에 없는 때인데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신냉전 시대가 도래하면서 미국의 적성국 진영도 재편되고 있습니다. 과거 악의 축이라고 불렸던 국가들과 관계 개선에 나서고 있는데요. 내 편이 되진 못하더라도 최소한 내 등에 칼을 꽂진 못하게 그 적을 줄이는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동시에 국제사회에서 러시아를 완전히 왕따시키려는 의도도 담겨 있습니다. 미국이 포섭하려는 대상의 우선순위 안에는 베네수엘라와 이란이 들어가 있습니다. 모두 자원부국이죠. 국제사회에서 사실상 퇴출된 러시아의 원유와 천연가스를 대체해줄 그 후보군인 겁니다. 이번 주에는 특히 이란을 중시하는 이란 위크입니다. 이란의 핵협상 타결이 임박했다거나 영국, 프랑스, 독일 등 3개국과 초안에 합의했다라는 뉴스가 이미 나왔는데 이 뉴스에 이어서 미국과 이란이 합의했다 내지는 사실상 타결했다 이런 소식만 들려도 증시에 글로벌 증시에 큰 호재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리입니다. 증시 영향력 1순위는 지금 유가인데 금리도 여전히 중요하죠. 금리 민감주인 기술주가 영향이 좀 줄어서 금리 교감주가 됐다 하더라도 금리는 여전히 증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단기 금리가 장기 금리보다 더 오르는 금리 역전 현상이 일어날 때 더 그렇습니다. 5년물과 10년물, 3년물과 10년물 간 금리는 이미 역전됐습니다. 남은 건 가장 중요한 2년물과 10년물 금리 차이입니다. 지금은 20bp 정도 차이밖에 안 납니다. 2년물이 20bp 정도 낮은데 이번 주에 2년물이 10년물을 더 뛰어넘는 데드크로스가 일어날지 그 여부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파월 의장 같은 정책 당국자들은 인정을 하지 않고 있지만 이런 금리 역전 현상이 일어나면 경기 침체의 예고편 역할을 해왔습니다. 최후의 보루인 2년물과 10년물 금리의 역전이 일어난다면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커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고물 주간이기도 합니다. 고용과 물가의 핵심 지표가 동시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오는 31일 목요일에 페드가 금리 정책을 결정할 때 금가 옥조로 여기는 개인 소비 지출 PCE 물가가 나오고요. 그리고 하루 다음 날 4월 1일에 3월 고용 보고에서 시간당 평균 임금도 챙겨볼 만한 지표입니다. 정리를 하면 이번 3월 마지막 주는 IRP의 주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I 이란, R 레이트 금리 역전, 그리고 P 프라이스, PCE 이 세 개를 중심으로 봐야 한 주간입니다. 1분 정리였고요. 구체적으로 하나씩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란의 원유 매장량은 세계 3위권입니다. 오페크 통계를 보나 다른 비공식 통계를 보더라도 3, 4위권인데요. 어느 기준으로 보더라도 7, 8위권인 러시아보다 훨씬 위입니다. 매장량은 많지만 시설이 낙후됐고 투자가 부족해서 당장 원유 생산을 하기 힘든 베네수엘라와는 또 이란이 차원이 다른 거죠. 다만 이제 오랜 이란도 제재를 받아서 러시아의 전만 하더라도 사태가 일어나기 전만 이란이 제재가 제일 많았죠. 그래서 교역량이 적다 보니까 원유 수출이나 생산은 러시아에 좀 미치지 못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제재가 풀린다면 수출량은 단기간에 급증할 수 있습니다. 여러모로 보나 이란은 푸틴발 오일플레이션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거죠. 이런 이란 핵 합의 여부는 그래서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유럽 그런 협상 대상국들과 이란이 핵 협상에서 타결을 하면 수많은 제재가 해제가 됩니다. 그러면 이란 원유와 가스 생산량이 늘고 이게 증시에 바로바로 영향을 미치겠죠. 포괄적 공동행동계획이라고 JCPOA라고 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이란이 비핵화를 하는 대신에 미국 등이 각종 제재 조치를 해제해 주는 걸 주된 내용으로 담고 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 때 이걸 파기를 했죠. 그러다가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란 핵 합의를 복원하겠다라고 계속 추진을 해왔죠. 그래서 일부 유럽 국가들과 이미 핵 합의를 복원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지난 27일에 이란 외무장관이 독일, 프랑스, 영국 3개국과 초안에 합의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EU 외교정책을 총괄하는 외교안보 정책 대표도 이미 핵 합의를 되살리는 데 근접했고 구체적으로 며칠만 있으면 끝난다 된다 이런 취지의 발언도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런 이란 핵협상 그래도 어렵게 만들었던 게 러시아입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사태로 본인들의 제재를 받고 있잖아요. 이걸 이란 핵협상과 한번 엮어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스텝을 꼬이게 만들었는데 최근에 일주일 만에 꼬리를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우크라이나 사태가 있기 전만 해도 러시아는 이란 핵협상 타결의 수혜자이기 때문이다. 이란이 핵을 포기하는 대가로 이런저런 제재도 풀어주고 원전도 지어주는데 그 원전이 대부분 러시아발이거든요. 이 때문에 일부 외신에서는 이제 러시아 문제도 해결됐으니까 타결이 임박했다. 서명만 남았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란과 유럽 보도만 보면 이제 이란 핵협상 타결은 끝난 것처럼 보이는데, 시간 문제처럼 보이는데 미국발 뉴스를 들으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란 핵협상이 쉽게 타결되려면 미국이 이란 혁명수비대 IRGC를 테러 집단에서 제외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IRGC의 이란 혁명수비대는 이란의 정규군과 별도로 이란 정권의 친위부대죠. 왕조를 보호하는 정규군을 믿지 못해서 이란 그 혁명, 호메이니 혁명 때 새롭게 만든 부대, 친위부대인 거죠. 그래서 이란은 2015년 핵 합의를 복원하는 조건으로 서방 측의 이런 혁명수비대를 비롯한 이란의 개인과 단체들을 미국의 블랙리스트, 제재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구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공식 입장은 안 된다입니다. 이런 이란의 혁명수비대가 계속해서 반미 활동을 해왔고 테러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믿고 있기 때문인데요. 미국의 대이란 특사도 몇 달까지만 해도 핵협상 합의가 타결이 임박했을 걸로 생각했는데 지금은 장담할 수 없다. 왜냐? 이란 혁명수비대가 큰 어떤 그 이유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란도 그런데 그걸 또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지난해 6월에 당선된 에브라임 라이시 이란 대통령이 강경 반미 보수파입니다. 이런 사람이 이란 자존심과도 같은 IRGC 혁명수비대를 제재 대상으로 남겨놓고 핵합의를 해준다? 국민적으로 이해를 하겠냐? 이렇게 본인들을 보고 있는 거지. 그래서 미국 정권이 바뀌더라도 이란에 대한 이런 입장을 바꾸지 않는다는 것도 서면으로 공식적으로 인정해달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기상으로도 약간 특수한 상황입니다. 이란의 연휴 기간인데요. 노루즈라고 해서, 노루즈는 페르시아의 노가 뉴란 뜻이고 로즈라는 게 데이란 뜻입니다. 뉴데이, 설날입니다. 이럴 때 뭐 이란뿐만 아니라 스탄계열,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이런 조로아스트교 전통이 있는 국가들이 이런 노루즈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빨간 날은 21일부터 24일까지 춘분 이후부터 설날이 시작해서 그 다음날 4일간 법정 공휴일이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2주 동안, 그 2주 동안 민간 기업들은 쉽니다. 이럴 때 이란 핵협상을 소식이 나올 수 있다. 공무원들도 쉬어야 되잖아요. 그런 사람이 나와서 합의를 할 수 있겠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IRGC 문제만 해결된다면 빨간 날인지 아닌지 관계가 없는 거죠. 그것만 제재당에서 풀어준다면 당연히 할 수 있고, 아니더라도 빨간 날을 뺀 오늘 금요일 이후로는 그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그래서 미국과 이란의 대통령 내지는 집권 세력의 정치적 결단만 남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에 대한 제재 해제, 그리고 미국의 정권이 바뀌더라도 이란 정책을 유지해주는 그 여부를 공식적으로 명문할 것이냐 아니면 비공식적으로 인정할 것이냐,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이란 핵협상 타결은 임박했다라는 게 워싱턴 안팎의 대체적인 견해입니다. 여기까지가 이란 부분이었고요. 이제 앞으로는 금리입니다. 단기금리와 장기금리의 역전 여부인데요. 당연히 단기금리가 장기금리보다 낮아야 되죠. 그런데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채권시장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 국채만 보더라도 5년물이 10년물보다 지금 높고 3년물이 10년물보다 높습니다. 3살짜리 애가 10살짜리 애보다 더 커버린, 키가 더 커버린 같은 이런 상황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아직까지 역전되지 않은 건 그래도 시장에서 가장 중시하는 2년물과 10년물 금리입니다. 지난 26일 기준으로 보면 2년물 금리는 연 2.28%이고요. 10년물 금리는 2.479%입니다. 아직까지 10년물 금리가 18bp, 19bp 정도, 20bp 안쪽에서 더 높습니다. 근데 아직은 이게 역전될 수,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이걸 보면 이게 10년물과 2년물의 스프레드를 보여주는데 이게 160bp, 1.6%까지 차이가 나다가 지금 거의 뭐 차이가 없는 수준으로 20bp 안쪽으로 들어왔다는 거죠. 2019년에는 아예 2년물이 10년보다 더 높았었습니다. 근데 둘 다 이게 어떤 것이냐, 2년물은 단기 채권의 대표물로서 페드의 기준금리 동향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10년물은 미국의 경기 전망을 보여주는 장기 채권의 대표 선수입니다. 그래서 페드가 최근에 금리를 올렸고 제로금리를 탈출했고 앞으로 6번 추가로 올릴 거고 25pp가 아니라 50pp까지 올릴 거다 한 번에, 이런 빅스텝까지 얘기를 하니까 2년물 금리가 따라서 확 급등했는데 10년물 금리는 미국 경기 전망이 밝지 않으니까 상대적으로 덜 올랐다는 거죠. 그래서 2년물과 10년물 격차, 금리 격차가 상당히 줄어들었고, 만약에 이게 역전이 되면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건 아니다, 이론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제넷 옐런 장관이나 파월 의장 같은 정책 당국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전 그 금리 역전과 요즘의 금리 역전은 다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장기금리 하락, 경기 침체를 보여주는 장기금리 하락이 주요 요인이었는데 최근에는 기준금리 상승 때문에 이런 단기금리가 급등해서 이 장단기 금리의 역전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즉 경기 침체 우려보다는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는 페드의 금리 정책 때문에 금리 역전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2년물과 10년물도 거의 근접해서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것이어서 과거의 금리 역전과는 결이 다르다. 즉 경기 침체보다는 인플레이션 잡는 정책적 요소가 더 크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맞는지 몰라도 최근에는 그래도 금리가 올라도 다행인 건 미국 증시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2주 연속 금리가 급등했는데 뉴욕 증시는 어땠죠? 우상향했습니다. 금리 민감주가 특히 몰려있는 나스닥 시장도 선전하고 있습니다. 금리 민감주의 대표주가 기술주인데 금리에 완전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살짝 영향을 받는 금리 교감주 정도,
금리 민감주가 아니라 금리 교감주 정도로 변화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하지만 2년물과 10년물 금리 역전이 일어난다면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커져서 이게 증시에 영향을 받을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이번 주는 고물 지표를 유심히 살펴봐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저널 PCE는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에 나오고요. 고용 보고서는 다음 달 첫째 주 금요일에 발표됩니다. 근데 이번 달은 마지막 주 금요일이 목요일로 끝나죠. 31일이. 그리고 다음 날이 바로 4월 첫째 주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한 주에 고물, 고용 지표와 물가 지표가 동시에 발표되는 거죠. 31일 목요일 오전, 당연히 미국 시간이죠. 오전 8시 30분, 한국 시간으로는 당연히 31일 저녁 9시 반이 되겠죠. 2월 PCE 지수가 나옵니다. 주목할 건 당연히 페드가 금리를 결정할 때 가장 중시하는 근원 PCE, 에너지와 식품 가격을 빼는 근원 PCE죠. 1년 전보다 5.5% 올랐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수치를 상회하면 5월, 그리고 아니면 그 다음 FOMC 때도 50pp, 빅스텝 인상할 가능성이 더 커지겠죠. 그리고 하루 다음날 4월 1일 오전 8시 30분에 나오는 3월 고용 보고서가 공개되는데요. 신규 고용자 수는 46만 명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이것보다 훨씬 웃돌면 금리를 더 빠르게 빅스텝을 할 수 있다, 이런 전망에 힘을 실어다 줄 수가 있겠죠. 이 고물 외에도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도 상당한 변수, 관심을 갖겠죠.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최근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6개 항목 중 4개 항목의 합의에 금접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휴전 기대를 키웠는데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아직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번 주에는 그 고용과 물가 지표보다는 당연히 이 우크라이나 사태의 길을 더 쫑긋 세울 수밖에 없고요. 여기에 이란 핵 협상 타결 여부, 그리고 금리 역전 여부, 그리고 물가 상승폭 정도가 증시에, 글로벌 증시에 큰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이란과 금리와 물가, 이른바 IRP 주간인 3월 마지막 주에도 증시가 우상향해서 2주 연속 올랐는데 3주 연속 올라갈 수 있기를, 그 기록을 이어갈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인설의 워싱턴 나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